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촉망받던 역사 연구자가 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의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평생 인연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최후의 발언에도 딸은 단호했고 보수적인 집안의 가족들은 당황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한 작은 나라로 여겼던 그녀가 이제는 그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문과 사랑, 전통과 현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경험한 충격적인 여정을 시작할게요. 나는 엘리노어 카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유럽과 서양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나는 항상 서구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였어요. 내게 아시아란 일본과 중국처럼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속한 연구기관에서 한국문화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이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굳이 가야 하나요? 상사는 단호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야. 우리가 모르면 안 돼. 너라면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마지못해 가방을 싸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보다는 그저 빨리 프로젝트를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서울 도착 첫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도시에 압도당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네온사인이 번쩍였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본 서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거리 곳곳에 작은 한옥들이 보였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내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나는 이곳이 단순히 전통과 현대가 어색하게 섞인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나는 연구를 위해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한번 경험해보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시끌벅적한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상인들 나는 금세 지쳐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여기서 뭘 연구하라는 거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방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더듬었어요. 가방이 사라졌어요. 도둑이야. 나는 소리쳤지만 시장의 소음 속에 내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휴대폰도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때 내 눈앞에서 한 남자가 번개처럼 뛰쳐나갔어요. 그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빠르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갔어요.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날렵하고 정확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몇 초 후 그는 한 남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소매치기였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지켜봤어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도둑을 체포했고 그 남자는 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놀란 나머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는 젊고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건넸어요. 별일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 했어요. 나는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왜 그렇게 빠르고 능숙하게 도둑을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호텔 방에서 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나에게 오늘의 경험은 이상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나는 이 나라를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걸까요? 하지만 나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연구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와의 만남이 내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도 그날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전통시장을 걷고 있었고 음식 냄새와 활기찬 소음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나는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사실 조금 피곤하고 불편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소리,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낯선 곳이었어요. 나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가판대 앞에서 서성이며 뭔가를 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내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더듬었어요. 가방이 사라졌어요.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나는 얼어붙은 듯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자 저 멀리 한 남자가 빠르게 뛰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도둑이었어요. 도둑이야. 나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장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내 외침이 공기에 묻혀버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을 하거나 서로 이야기하는데 바빴어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여권, 돈, 휴대폰 전부 가방 안에 있었어요.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 남자가 번개처럼 뛰어나갔어요. 그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도둑을 쫓아갔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유연하게 피해가며 그는 도둑을 추격했어요. 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는 도둑을 따라잡았고 능숙한 동작으로 그를 넘어뜨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란 듯 웅성거렸고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 순간은 선명하게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지켜봤어요. 곧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소매치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는 가방을 손에 든 채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어요.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가방을 건넸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곳에서는 가방을 꼭 몸에 가까이 두는 게 좋아요. 나는 여전히 그의 날렵한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무술을 배웠거든요. 태권도와 합기도를 오랫동안 연습했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무술이요? 나는 무술이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엘리노어 카터예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리노어 씨.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감사의 마음 이상이었어요. 어쩌면 한국에서의 내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나는 이제 막 이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 역사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일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강당에 앉아 발표를 기다렸어요. 발표자가 등장하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재였어요. 며칠 전 내 가방을 되찾아준 그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 무예 연구자 강민재입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였어요. 그는 단순한 무술가가 아니라 학자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의 발표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의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의 열정적인 태도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국은 서구의 시각에서 그저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가 설명하는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강한 나라였어요. 그는 발표 중 한국의 전통 무예가 어떻게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통 무예는 단순한 신체 훈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강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의 전통이 정말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왜 서구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걸까? 나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하며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내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나는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나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여기서 뵙게 될 줄 몰랐네요. 그가 인사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요. 당신이 학술 발표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노어 씨는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나는 내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그는 흥미롭게 듣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게 더 좋겠네요. 시간을 내서 한번 체험해보지 않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그의 초대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내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강민재와의 만남은 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나는 한국을 연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활이 생각보다 무겁네요. 나는 국궁장에서 활을 손에 들고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민재는 나를 지켜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허리를 조금 더 곧게 펴고 활을 당길 때 손가락 힘을 조절해야 해요.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설명했어요. 나는 그의 조언을 따라 활을 당겼지만 화살은 목표에서 멀리 벗어나 땅에 떨어졌어요. 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민재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연습하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나는 다시 활을 당겼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고 나도 모르게 그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경험했어요. 국궁뿐만 아니라 다도, 서예, 전통 음식 만들기까지. 나는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체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민재가 왜 이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는 다도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차를 마시는 방식에도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의 수련이에요. 나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향을 맡았어요. 한국의 문화는 정말 깊이가 있네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연구를 위한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알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뻐요.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나라죠. 그리고 당신이 그걸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재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나는 동료 연구원들과의 회의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너무 한국의 관점에 치우친 거 아니야? 내 연구가 점점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 나는 당황했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민재를 만나 나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내 동료들은 내가 한국 문화에 너무 빠졌다고 말해요.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고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갇히기 쉬워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민재의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민재는 나를 가족 모임에 초대했어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그의 부모님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했어요. 저녁 식사 내내 대화는 어색하게 흘렀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인사하고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했지만 벽이 느껴졌어요. 식사 후 민재의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엘리노어 씨는 한국에서 오래 있을 계획인가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여기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나는 그들이 왜 조심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문화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당신 부모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아시면 언젠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렇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시선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점점 내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재 또한 내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을 마주한 순간 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교수님은 내 연구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졌다고 지적했어요. 엘리노어, 너는 연구자가 되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연구해야 해요. 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서구의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안경을 고쳤었어요. 만약 네가 지금처럼 한국의 관점에 치우쳐 연구를 계속한다면 서구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너는 학문적 명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감정을 따를지를 선택해야 해요.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요? 한편 민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점점 더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외국인이랑 사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 민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는 엘리노어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애가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네가 미국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봤니? 나는 민재가 가족 앞에서 나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그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족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나를 위해 가족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연구실에 돌아가 교수님께 말했어요. 저는 제 연구를 양쪽의 시각에서 접근할 거예요. 한국과 서구의 시각을 모두 반영한 논문을 쓰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네가 그만큼 확신이 있다면 계속 연구를 이어가 보도록 해요. 나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교수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민재와 나는 정말 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나는 한강 근처를 걷다가 민재와 마주쳤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지만 내 얼굴에서 걱정을 읽었는지 곧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워요. 내 연구도 우리 관계도. 너무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내 손을 잡았어요. 엘리노어, 당신은 언제나 용감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를 믿었고 그는 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맞다는 걸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나는 연구를 마칠 때까지 많은 도전을 겪었어요. 한국을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보았던 나의 시각은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변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과 서구의 시각을 함께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완성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선택은 내 학문적 경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제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술회의가 열리는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단순한 정장을 입는 대신 현대적으로 변형된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한국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며 한복의 매끄러운 천을 손끝으로 느끼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한국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학술회의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어요. 몇몇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았고 현대에 와서도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해요. 내 연구는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어요. 서구 중심적 연구를 고수하는 일부 학자들은 내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학문적 인정만을 위해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민재가 학술회의장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엘리노어. 정말 멋졌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발표하는 동안 조금 불안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럼 됐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한국을 단순한 연구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곳은 나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어요. 엘리노어. 민재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있을 생각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이 걸어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함께.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편견을 깨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으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증명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둘의 미래를 그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